특별회원들 카톡으로 제가 희망 임대 리츠 주택 매각 공고라고 해가지고 공매에 나온 물건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공매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희망 임대 리츠라고 해서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좋은 물건에 해당이 되죠. 물론 뭐 현재 그 감정가가 실제 매가랑 얼만큼 차이 있는지는 잘 봐야 되는데 이런 물건들은 일단은 뭐 권리상이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공가주택이고 바로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희망 임대 리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게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을 써내는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게 아니라 추첨에 의해서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공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각 공고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같이 짚어보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매각 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 업무 수행 중인 주식회사 희망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하 희망임대 리츠라고 해서 2013년 8월에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 도시금 등을 재원으로 한계 차주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주택으로서 현재 공가 상태, 그러니까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권리상 하자 및 융자금이 전혀 없다. 즉 뭐냐면 안심하고 입찰을 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뭐냐면 두 번째, 주택의 내 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 그대로 매각하며 매매 금액은 현재 상태의 단지 여건, 향, 층, 건물 상태 등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건을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된 금액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매수인은 시설물의 시설물, 보일러, 싱크대 샤시 등의 파손, 노후와 미비 및 청소 불량 등을 사유로 희망 임대 리츠의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 상태로 그냥 매도를 한다는 얘기고요. 희망 매입 신청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일까지 이게 입찰을 하는 건데 내일까지 가서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아파트를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왜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 일반적인 거는 안에 내부가 어떤지 그 다음에 누가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는데 이거는 직접 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공무원 아파트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자, 매각 대상 주택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35조에 따라 자산보관기간으로 신탁되어 있으나 계약상 매도인이 희망 임대 리츠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신탁원부가 포함된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 시 흥국생명보험은 자산관리 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등기 이전을 위하여 신탁 등기를 해제하고 소유권을 희망 임대 리츠에 귀속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매입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현장 및 공사 방문, 전화 신청은 불가능하다. 즉 뭐냐면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이 물건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매각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기로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등기지 법무법인 선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공매가 요즘 이렇게 전자계약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 특별히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구매 매각 대상 주택은 총 109세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기 때문에 잘만 골라서 입찰을 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대별 소재지 면적 매매 대금 등은 별첨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목록은 이 다음에 이거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또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주택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죠. 소득, 거주 지역,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여부 등의 자격 조건 없이 매입 신청 가능하다. 아무 제한된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약 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희망 임대 리츠에 기속됩니다. 즉 뭐냐면 낙찰을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계약을 한 다음에 중간에 계약을 포기를 하면 계약금을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니까 잘 하라는 얘기고요. 자,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는 거고요. 잔금 납부 기한 후에 과세기재 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 충당금, 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 투자비 등은 재반 비용은 매수인에 부담됩니다. 이게 뭐냐면 잔금 납부 전까지는 뭐 세금은 그 다음에 관리비는 여기서 다 낸다는 거예요. 매도인 측에서 일반 매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잔금 납부 기한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 입주일로부터 매수인에게 관리비가 부과되고 잔금 납부 기한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는 잔금 납부 기한 2기일부터 매수자에게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AM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본건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좀 잘 보자고요. 본건 주택 매각은 개별 주택에 대하여 2건 이상의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매수인이 결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단독으로 입찰하면 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2명 이상, 2명이고 3명이고 입찰을 하면 그 중에서 높은 금액을 써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 분양하고 비슷하게 추첨을 하는 거죠. 다만 온비드의 공매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추첨의 방법을 매수인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매입 신청 대신 입찰 신청 예약금 대신 입찰 보증금 당첨되는 낙찰자 등의 경우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왜?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 매각 물건 써있죠. 자, 매각 물건의 목록 및 세대별 매매 대금은 별첨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좀 이따 별첨 목록 볼 거고요. 자, 세대 개방 및 방문, 세대 개방을 한다는 거예요. 자, 매각 대상 주택에 대한 현장 설명은 별도로 안 하는데 세대 개방 및 방문은 영업일 기준 공고일 2기일부터 그러니까 12월 10일부터 매입 신청 마감일은 19일 내일까지 가능하고요. 개방 시간은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내일 입찰이 내일 오후 4시까지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이나 오후에 가서 보시고 입찰을 하라는 얘기예요. 세대 방문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방문 2시간 전까지 한국토지공사 AMC 사업단에 연락하여 방문 인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즉 뭐냐면 내가 내일 11시에 가서 보고 싶다 그러면 내일 9시에 전화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매입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1인 단독 매입 신청도 유용하며 2인 이상의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서 추첨의 방법,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일시 등 연기할 수 있다. 자, 공인인증서 등록 신청서 제출 및 신청예약금 등 납부 기간은 즉 뭐냐면 자, 내일 4시까지 온비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만약에 전자공인인증서 범용이 필요하거든요. 온비드는 범용이 없는 분들은 내일 가서 빨리 아침에 은행이 문 열면 바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온비드 시스템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빨리 가입을 하셔야 돼요. 온비드 매입 신청서 제출 전 공인인증서 등록 및 사전 조사를 완료해야 된다. 즉 뭐냐면 은행에 빨리 가시라는 얘기고요. 온비드 고객센터 있고요. 당첨자 선정 일시 및 장소는 내일까지 입찰하고 20일날 바로 10시에 하는데 보통 뭐 11시나 이때쯤 나와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참가 신청 자격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예, 회원 등록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인증서. 예. 그리고 매입 신청에 참가하고자 하는 온비드 인천에 전자입찰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매입 신청서의 제출. 매입 신청서의 제출은 온비드 송신하는 방법은 제출 기간은 이렇게 되는 거고
내일 4시까지 하라는 얘기고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를 희망하는 경우에 매입신 제출 시 공동입찰을 선택하는 거고요. 2건 이상 공동입찰 하시는 경우에는 한 물건당 한 부씩 위임장 한 부만 작성하면 됩니다. 공동입찰 참가 신청서 서면을 제출한 경우는 이렇게 뭐 여기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신청 예납금의 납부 이것도 중요한데 보통 공매는 입찰 금액의 10%를 신청 예약금으로 입찰 그러니까 보증금으로 납부를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매매 대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즉 뭐냐면 3% 만약에 내가 1억짜리 그러니까 1억짜리를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3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300만 원. 예, 보통 대략죠. 그다음에 현금 또는 입금 창구 은행에 발행 수표로 매입 신청 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하면 신청자별 부여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또는 우리은행 납부계좌에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신청 예약금을 매입 신청 마감 시간 납부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 그 다음에 신청 예약금 납부 시 은행 공동반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입주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 예약금 납부 여부는 신청인이 온비드 화면을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문자가 다 오니까 그걸 한번 확인하면 되고요. 써있지만 납부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신청 예약금 등의 처리는 당첨자 결정 후 당첨자의 신청 예약금은 희망 임대 리츠 계좌로 이체되어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이 일부로 전환. 낙첨자의 신청 예약금은 신청자 제치 등록한 환불 계좌로 당일 또는 2일에 이자 없이 환불된다. 온비드 장애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당첨자 결정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당첨자는 1인 단독 신청도 유효한 신청으로 성립합니다. 즉 뭐냐면 단독 입찰도 가능하다.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무작위 추천 방법으로 당첨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추첨한다는 얘기죠.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자 매입 신청 무효에 관한 사항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특별한 거 전자 매입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은 다른 건 없어요. 이것도 특별한 건 없어요. 전자계약 여기 써있죠. 계약 체결 기간은 26일 다음 주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물은 컴퓨터 있어야 되고 본인 인증을 휴대폰, 전자서명이면 공인인증서 있어야 되고 계약 체결 기간 중 토, 일요일, 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계약 즉 뭐냐면 전자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계약금 입금은 100분의 10, 즉 10%를 계약금으로 납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3%를 납부를 한 다음에 나머지 7%를 추가로 납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계약자별로 지정된 계좌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방법으로 주의한 사항들을 봤고요. 잔금 납부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 체결일부터 40일, 즉 뭐냐면 올해 12월 30일 날 계약금을 납부를 했으면 내년 2월 10일까지 2월 10일, 40일까지 납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전자등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 봤고 기타 사항을 보면 서류는 뭐 12월 7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 유효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나오지만 본 매각 대상 주택은 공가 상태로 세대 공개 시 반드시 시설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잔금 완납 전 세대 내 공사 또는 추가 세대 공개는 불가합니다. 라고 하니까 반드시 입찰하기 전에 보라는 얘기예요. 낙찰자 명의로 계약 체결 미등기 전매 불가하며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들은 여기 밑에 한국토지주택공사 AMC 사업단에 연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내일 아침에 만약에 세대를 볼 것 같다라고 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번호로 전화해서 내가 어느 세대를 보겠다라고 하면 보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물건들이 나왔나 보면 자, 희망 임대 1호 온비드 공개 매각 대상 물건인데요. 보시면 서울부터 해가지고 서울 그 다음에
예, 경기도, 뭐 고양시, 구리시, 그 다음에 남양주, 수원, 성남, 안양, 안성, 용인, 경기도 화성, 의정부, 파주, 하남 다 나왔고, 인천도 남동구, 서구, 부평구, 연수구까지 다 나와 있어요. 송도 아파트도 있고. 이런 아파트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매매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정평가 금액인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어떤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가격이 현재 매매 시세랑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뭐 제가 화성에 사니까 화성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자, 화성시 처음에 있는 거면 능동 푸른마을 신일 해피트리 한번 볼게요. 능동 푸른마을 신일 해피트리. 호갱론을 한번 볼게요. 능동 푸른마을 신일 해피트리. 자, 요게 지금 보시면 59.96이죠. 59.96이면 23평이에요. 24평인가요? 24평. 24평인데, 자, 볼게요. 여기 지금 얼마? 2억 2,600이요. 2억 2,600. 2억 2,600인데, 자, 얼마인가요? 지금? 2억 2,600인데 2억 5,300이네요. 자, 지금 23평인가요? 2억 3,800. 근데, 여기 보면 3,800, 뭐, 1층 말고, 경매로 낙찰된 거 말고, 2억 3,800, 5,600이에요. 2억 3,800, 5,600. 그리고, 근데 지금 이게 얼마냐면, 여기 보시면 2억 2,600. 이거는 사실 메리트가 없죠. 그렇죠. 이런 건 메리트가 없어요. 자, 그럼 예당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볼게요. 75.08, 35,400. 예당마을 푸르지오. 자, 예당마을 푸르지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당마을 푸르지오. 예당마을 푸르지오. 동탄 예당마을 푸르지오. 이거 볼게요. 75제곱미터니까 75. 이거는 29평. 4억 1,900이죠. 4억 1,900이죠. 예, 그럼 얼마예요? 지금, 이거 맞나요? 75.8. 전용 면적 75.8인데 3억 5,400. 3억 5,400인데 지금 얼마예요? 3억 5,400인데 4억 1,900. 오, 이거 괜찮네요. 서구동 49. 서구동 49 맞나요? 서구동, 예, 반성동, 서구동 맞아요. 서구동, 예, 3억 5,400, 75.08, 75.08, 75.08, 4억 1,900. 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봐봐요. 4억 1,900인데, 보시면, 예, 3억 5,400. 오, 지금 4억 2천 잡으면 7천만원 차이 나요. 이런 것들은 진짜 대박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구나. 이런 거 입찰을 하면 괜찮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찾아가지고 원하시는 걸 입찰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제가 온비도 사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온비도 중요하죠. 온비도 처음, 자, 온비도를 딱 보시면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로그인은 여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공인인증서 잠깐만요. 예. 자, 공인인증서 해서 어떻게 찾으시냐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입찰하려면. 자, 그러면 나중에 변경 누르고, 자, 여기서 희망, 예, 여기 있죠. 희망 임대 주식회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입찰 문건이 쭉 나와요. 그러면 더보기로 딱 누르시면 입찰 문건 쭉 나옵니다. 그러면 푸른마을 신의 해피트리 됐고요. 여기서 뭘 찾냐면 자, 아까 예당마을 푸르지오, 예당마을 푸르지오 한번 쳐볼까요? 예당마을만 쳐볼게요. 예당마을 여기 있죠. 예당마을 푸르지오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맞는지 봐야죠. 자, 일반 경쟁 추천 방식 이거 맞네요. 희망 임대리츠 3억 5,400. 이걸 만약 입찰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입찰을 눌러주세요. 입찰을 누르면 해당 물건 추천 방식 물건은 해당 공군의 입찰 물건 수가 109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입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부 이렇게 다 있죠. 자, 그러면 수정 상황을 개념을 반영합니다 하고 예, 가고 내용 확인했습니다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써있는 거 잘 보세요. 공고번호, 감정평가 금액, 자, 입찰보증금 여기 아까 3%라 했죠. 입찰보증금 3%. 자, 인터넷 입찰 진행 중입니다. 내일까지. 계약 체결일부터 40일, 대금 납부 기간이고요. 일시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단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예, 써 있어요. 입찰 금액은 고정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계산을 눌러주세요. 보증금에 본인 입찰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예, 보증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납부 방식은 현금으로 할 거냐 전자보증금 현금으로 보통 하시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선택했고 보증금 납부 계좌 은행 선택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 만약에 저는 이렇게 은행에 이렇게 하고요. 자, 은행 우리은행 선택했고요. 환불 계좌가 미리 등록된 게 있어요. 그럼 환불 계좌 저는 이렇게 우리은행을 해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각 항목 삭제했으면 입찰서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납부 총액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뭐가 안 됐으면 납부 총액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납부 총액은 예 10%니까 3%니까 1,062만 원을 이렇게 해서 입찰서 제출하는 거예요. 입찰서를 제출하죠. 그러면 경기도 화장시 동탄 반성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환불 확인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찰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찰을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제가 보니까 괜찮은 물건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입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 중에 하나거든요. 경매나 공매를 배우신 분들은 반드시 괜찮은 물건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다만 뭐냐면 법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도권 과밀억제권 영역에 취득세가 중과가 되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늘 거는 공매 중에서도 다 85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부가세나 이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뭐냐면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실 것 같으면 내일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보셔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그 뭐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입찰 한번 해보시고요. 예, 좋은 경매 공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제가 나오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경매 공매 공부 잘 하시면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원서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